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생활이 끝났네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전쟁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실전 전쟁을 위해서 중학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잘 관리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되게 무섭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가는 실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비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비고 학생을 데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중학교 생활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겨울방학이라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정말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내려간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집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10명 중에 6명, 7명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걷다가 지금까지는 성취평가만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내려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단 한 번도 영어를 70점, 6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학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시험 범위가 보통 30배에서 60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어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 범위가 지문이 보통 한 3개에서 많은 학교가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시험 기간 그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 시험 기간에 그 지문을 통으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학원에서도 그 지문에 맞춰서 그걸 통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가지고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영어 시험 범위가 보통 30개에서 많은 학교는 60개, 많은 학교는 진짜 100개까지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교재랑 또 하나가 뭐냐면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떠한 이런 원리나 문장 구조를 나누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이런 공부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단순하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응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그런 능력을 갖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외워버렸거든요. 통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무너지는 케이스들,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데 중학교 때 공부하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에 바짝 당겨갖고 공부한다?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속도가 3배가 빨라집니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학업을 하고 왔잖아요. 그 학업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A라는 걸 가르칠 건데 그거 당연히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진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위의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약하다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교과 활동이 뭐냐면 솔직히 중학교 때도 뭐 자유학기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만 고등학교 비교과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특목고 학생들, 이제 특목고 간다고 준비하는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분석해보면 솔직히 생기부 안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비교과 활동도 거의 없고요. 그 이유는 중학교에서 비교과는 솔직히 말해서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과라는 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목표가 아니에요. 대신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이 비교과 활동들, 뭐 동아리나 진로나 자율활동 같은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고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이런 수행평가 같은 이런 비교과 활동에 대한 시간 안배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이런 학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과만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비교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생활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교과는 어차피 학교 올라가서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겨울방학 때 솔직히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진로부터 한번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과를 갈 건지 정도는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목별 준비 사항입니다. 과목별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 준비 사항은 저희 컨쇼가 지금까지 예비고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모아왔던 표본 집단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목별로 어떤 것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특히 지금 예비고 이제 겨울방학이 될 거고 지금부터 겨울방학을 통해서 3월달까지 어떠한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어. 우리 아이는 어딜 못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자신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고전이 됐건 문학이 됐건 비문학이 됐건 어느 부분을 못할 거예요. 이 문학이나 독서라고 해요. 비문학을. 그리고 화작, 문법, 고전 등 뭐 시가 될 수도 있고요. 고전 문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중에 우리 학생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싫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싫어하거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배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학업을 좀 이루어내야 됩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독서 부분, 독해 능력이 없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생 진짜 많이 하고요. 수능장 가서 비문학 때문에 대학 레벨을 낮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 비문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해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 비문학은요. 테스트를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유롭게 주면 우리나라 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테스트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독해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시험 범위가 30배에서 60배 정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그 문장 구조를 통으로 외워갖고 시험 기간에 이제 공부를 해서 버텨내는지 아니면 진짜 시험에 대한 이런 영어에 대한 문장 구조나 이런 문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잘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생판 모르는 영어 지문을 줘보라고. 영어 지문을 줬을 때 우리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문장을 나누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지금까지 영어는 그냥 암기였어요. 그냥 문장 자체를 통으로 다 암기하던 이런 습관들이 있고 그렇게 공부하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어떠한 원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영어는 평소에 미리미리 시험 범위 부분에 대한 지문을 다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시험 기간 안에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 우리 아이가 약했었는지, 어느 단원을 특히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이 틀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성적표를 하나 볼게요. 1학기 중간이 70점이었고 기말이, 이거 수학입니다. 기말이 90이고요. 2학기 중간이 90이고 기말이 70점이 나왔어요. 보시면 우리 아이 성적이 올랐어요. 중간고사 70점이 나왔으니까 야, 어떡할 거야?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 라고 해서 공부를 해서 기말 때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빡시게 공부해갖고 중간고사도 90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기말고사가 되자 우리 아이가 다시 70점이 됐어요. 그러면 성적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네요 라고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는 1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단원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고사 단원보다 1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고사의 그 단원이 우리 아이 수학이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에 그 단원이 어느 단원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단원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고 지금 그것을 우리 아이가 풀 수 있는지, 또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틀린 문제들을 얼마나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 부분이 약하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예비고 시절에 복습을 하면서 메꿔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모든 성적표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점수를 보고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는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단원을 나눠서 분석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예비고 학생들 학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무너지는 이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 방송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이 어느 단원이 약한지, 영어 지문은 정말로 통이 아닌 원리, 영어의 문법 원리나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국어를 특히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학업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비교과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지금 잘 메꾸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들이 다 메꿔지면서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저희 컨쇼가 준비한 예비고 학생들을 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라이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